자, 지금 8번과 9번에서는 위치관계다. 첫 번째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예요. 그죠? 두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건 딱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일치가 있죠? 두 번째 평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위치관계라는 건 항상 무슨 관계라고? 교점 관계라고 했어. 그죠? 서로가 만나는 교점의 지금 관계를 얘기하는 게 바로 위치관계입니다 라고 항상 판단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에서도 위치관계로 따졌다 정도를 기억하시면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점의 관계가 두 직선일 때는 이렇게 하나의 직선처럼 보이지만 그 직선 위에 동일한 직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두가 다 교점인 상태가 존재한다. 일치. 그죠?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평행,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러한 위치관계가 평면 위에서는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평면에서의 두 위치관계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녀석들에 대한 교점으로 생각하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의 표현이라는 것도, 얘는 해가 없다의 표현이라는 것도, 그리고 얘는 1차 방정식에 해가 하나라는 것도 판단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지?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1차 방정식과 연결되는 포인트들이 있고요. 두 가지의 표현으로 우리가 한번 가볼 건데, 첫 번째는 이런 녀석으로 가볼게.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녀석과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녀석으로 어떻게? 표준형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약속한 나의 1차 함수꼴로 나타났을 때 첫 번째 일치, 평행, 한 점에서 만난다의 조건들을 따질 거예요. 문제는 조건으로 물어보게 될 거고, 일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모두 다 같습니다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m이란 녀석이 n'과 같으면서 n이란 녀석 또한 n'과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치, 모두 다 같다. 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땐 어떻게 되냐면 m이라는 녀석이 m'이랑 같다라는, 지금 서로 x축과의 기울어진 정도는 같은, 기울기는 같지만 나의 y절편이 서로 달라서 결국 이 녀석은 만나지 않습니다의 표현이 된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죠? 해가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서로의 기울기만 다르면 언젠간 만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한 과정으로 결국 두 번째 과정이 결국 우리의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녀석으로도 우리가 한번 가보면 이런 거죠. 자, 내 녀석이 일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방정식에서 우리가 봤던 표현과 연결됩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그 당시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x, x, y, y. 그래서 얘네들의 뭐가? b가 서로 다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였던 거 기억나? 그지?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었을 때 개수들이 0x, 0y, 0 이라는 녀석이 나타나야만 해가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나타내는 서로의 관계는 a분의 a 프라임, b분의 b 프라임, c분의 c 프라임, 모든 게 다 같을 때, 곧 서로의 개수비가 다 같을 때 일치였다고. 의미 괜찮죠? 근데 그러한 녀석의 해가 없으려면 결국 a와 a 프라임과 b와 b 프라임과 c와 c 프라임에서 이 앞에가 기울기를 담당하니까 이 녀석들은 같은데 이 녀석이 다를 때, 그때 해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고, 마지막 해가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는 결국 기울기가 달라야 되니까 앞에 있는 x와 y의 서로의 개수의 비가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면 포인트가 끝났었죠. 그지? 그 녀석이 그대로 직선의 이 일반형이라는 방정식 형태에서도 나타나더라. 체크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어떤 거? 만나긴 만나는데 수직관계, 서로로 만나는 그 교점에서 직선과 직선이 수직관계를 나타낼 때가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녀석은 이렇게 서로가 수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해가 하나긴 한데 수직관계면 나의 m과 m'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했죠.
괜찮지? 그래서 그러한 곱이 나의 이러한 일반형으로 표현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곱하기 b 프라임이 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녀석이 왜 그러니? 라는 표현을 우리가 시선을 한번 돌려보자면 얘는 저 앞에 있는 녀석들의 기울기로 서로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한 건데 첫 번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입니다에 기울기 m은 ax 넘겨서 b로 남은 거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고요.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입니다라는 녀석의 기울기는 넘기고 넘기면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마이너스 a 프라임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거 보실 수 있죠. 괜찮지? 그럼 얘네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서로를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을 곱하면 결국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b 곱하기 b 프라임 분의 a 곱하기 a 프라임이 되고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 가능했다 이거죠? 넘기고 넘긴 거야.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고 넘기면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곱하기 b 프라임이 0입니다의 식이 나타나더라. 판단 가능하다 이거죠. 괜찮겠죠? 오케이. 결국 이 위에 있는 정보 곧 표준형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꺼낸 식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곱하기 b 프라임이 0입니다라는 정보가 나타난다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결국 조건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는 유형들이 나타납니다가 오른쪽 30번부터 33번까지의 문제 유형들이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31번 하나와 33번 이렇게 두 문제 한번 건드려 볼게요. 오케이, 스톱. 자, 같이 한번 갈게요. 31번 문제의 답은 5였죠. 체크하시고 문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러 갈게요. 나의 직선과 아래에 있는 2x-by-3은 0입니다라는 녀석은 수직관계랍니다. 다시 그러한 직선과 이번엔 이러한 녀석과는 평행관계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제로 던진 문제 스타일 보실 수 있죠? 오케이. 근데 이 앞에가 지금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으로 수직관계를 확인할 때 나와 너 서로 앞에 있는 x 앞의 개수와 y 앞의 개수의 서로의 곱들이 곧 1 곱하기 2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b라는 녀석이 0입니다라고 표현하면 문제 조건 끝이라고요. 그죠? 개수들의 서로의 곱의 합이 0이다라는 표현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면 a, b는 2입니다라는 빠른 식의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 체크. 오케이. 두 번째 평행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랑 얘죠? 그러면 앞에 있는 x의 개수의 b와 뒤에 있는 y의 개수 b 그리고 평행이니까 뒤에 있는 나의 c분의 c'인 상수항분의 개수 b가 정보가 나타나고요. 1분의 1이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녀석은 같지만 뒤에 있는 4분의 2라는 녀석과는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하자고. 근데 벌써 1과 2분의 1은 달라서 의미 없었지. 그죠? 앞에만 같으면 되니까 결국 대각선을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a와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a 플러스 b는 3입니다의 정보 나타나는 거 판단 가능.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a 곱하기 b와 a 플러스 b가 나타났으니까 결국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곱셈 공식 활용에 따라서 3의 제곱 마이너스 4 5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더라. 정리 가능하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자 33번은 별표 하나 살짝 하나 쳐주시고요. 포인트 그래도 좋은 문제입니다. 그거 가지고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보시죠. 같이 한번 가보시죠. 문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 봐봐요. 지금 쭉 돌아보니까 윤서랑 승현이랑 섞으면 답이야. 오케이? 하나씩 지금 서로 다른 포인트들을 체크했으니까 여기 지금 잘 봐봐요. A, B의 와우 포인트 체크. 여기다가 작은 별표 달아서 나중에 시범 문제에 활용되는 문제다 라고 일단 기본꼴을 달아보자면 얘입니다. 어떤 거? 수직 이등분. 자, 이 수직 이등분은 나중에 대칭이라는 지금 표현에서도 나타나는데 수직과 이등분이라는 1번과 2번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가보면 이런 거죠. 이 위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가보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대. A가 이 정도에 있고 B가 이 정도에 있다라고 칩시다. A는 A,3이었고 B는 4,5였죠. 자, 이러한 지금 나의 선분이 있는데 그 선분의 수직 2등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직선을 찾아라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러한 직선의 이름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입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직이라는 표현을 먼저 주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수직 관계를 표현하고 두 번째로 2등분이라는 표현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띵됩니다라는 지금 표현을 연결시키겠지.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 우리가 파란색으로 지금 표현한 먼저 수직 관계를 확인해 보자면 수직 관계는 언제나 뭐다? 위치 관계, 곧 서로의 기울기 관계다라는 거 판단하면서 먼저 정보 하나 찾으러 가야 되죠. 그죠? m 곱하기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라고. 의미 괜찮지? 그럼 기울기 관계를 우리가 찾으러 가봅니다. a, b 사이의 기울기를 m이라고 볼게요. 나의 기울기 m은 a와 4 사이의 차 a-4분의 3과 5의 차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고, 자, 두 번째 m 프라임, 오, 예스.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었죠. 그죠? 자, 요것도 하나 포인트 잡읍시다. m 곱하기 m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m이라는 값을 구해서 m 프라임을 지금 내가 구하러 가는 과정일 때는 이렇게 식도 바꿀 수 있어. 나의 수직 관계를 나타내는 기울기 하나에 대한 나머지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 그죠? 역수의 마이너스. 어떻게? 이걸 한글로 쓰네요. 역수의 마이너스다. 역수의 마이너스다. 그죠? 수직 관계를 나타내는 서로의 기울기의 관계는 역수의 마이너스다라고 판단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뒤집고 마이너스 붙이면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바로 판단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m의 값이 1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넘겨서 정리하면 a는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른 판단 가능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a의 값이 2입니다라는 정보 하나 챙겨놓고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우리가 2등분이라는 녀석을 표현해놨다. 자, 2등분은 뭔데? 바로 중점이죠. 그죠? 2등분이라는 건 내가 A라는 녀석을 A,3이라고 놓고 B라는 녀석을 4,5라고 놨을 때 이 녀석의 2등분 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중점이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저 직선 위의 중점이라는 녀석을 이 두 녀석으로 찾아보면 언제나 위아래 더한 거에 나누기 2 위아래 더한 거에 나누기 2를 통해서 좌표를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그 m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m은 나의 또 다른 직선 위의 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m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위의 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입하게 만든다는 거 파악하실 수 있지.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근데 a의 값이 2였기 때문에 2를 집어넣으면 얘는 3이 됐고요. 3,4라는 정보를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습니다의 정보였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입하면 4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였기 때문에 b의 값은 7입니다라고 나타나면서 결국 a값, b값이 완료되더라. 그 녀석들의 합은 얼마입니까? 나의 합은 9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오케이. 자, 이렇게 수직 2등분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정보는 언제나 두 개를 가지고 있더라. 포인트 하나 체크하시고요. 다음 과정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위치 관계인데 두 직선이 아닌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따져볼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일치, 평행, 한 점에서 만난다를 봤지만 얘네들은 세 직선이 나타날 때는 절대 표현하지 않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 일치는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만 체크 하나하나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세 직선의 형태에서 일치까지 생각하자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의 문제의 패턴은 언제나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의미로 나타나더라. 의미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 서로 다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세 직선의 모양에 대한 표현들이 첫 번째 이렇게 세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조건부터 출발한다는 걸 판단하시면 돼.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엔 서로가 각각 한 점에서 만나는데 두 개가 평행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평행 조건은 세 개 다 평행, 두 개만 평행이라는 녀석의 평행 조건이 존재한다는 거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세 개가 다 한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날 때 정보도 보면 잠시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정보를 볼 때 이렇게 같은 점에서 만날 수 있죠. 그지? 근데 이러한 녀석이 같은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다고요. 의미 괜찮죠? 그래서 결국 도형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세 직선이 나타날 때는 언제나 몇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서로 다른 세 직선입니다라는 판단하에 네 가지의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우리가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볼 건데 얘네들에 대한 문제의 테마가 두 가지가 나타나고요. 그 두 가지의 테마 중에 첫 번째는 자, 얘네들은 얘와 차이가 있어. 보여? 얘는 세 직선을 통해서 삼각형의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지? 오케이. 근데 얘는 뭐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가능해? 자,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녀석보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의 지금 테마가 정확한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녀석들의 두 테마는 첫 번째 평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점이 일치한다. 그런 녀석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삼각형이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 가능하더라. 포인트 하나 체크하시면 돼. 자,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두 번째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 바로 해석적인 문제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서로의 이제 평면의 개수입니다. 얘네들의 형태를 쭉 나누어서 네 가지의 형태에서 평면의 개수를 한번 세볼 건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나의 모양이 나타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평면이 몇 개로 분할됩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원 하나 그려주시면 돼. 오케이? 그리고 그 원 안에서 이 직선들이 이 평면 곧 이 원을 몇 개의 지금 공간으로 나누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가능하죠? 그럼 몇 개야? 라고 봤을 때 얘는 4개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평면의 분할 개수는 4개 판단하시면 되고 이 다음 사항으로도 우리가 원을 하나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입니다 라는 표현 이 녀석으로도 보면 6개 마지막 이 녀석이 제일 많을 텐데 이 녀석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이렇게. 자, 그러면 평면의 분할 개수가 4개다 했을 땐 평행 조건으로 6개다라고 얘기했을 땐 평행 2개의 직선만 평행이나 혹은 교점이 일치한다는 녀석으로 7개라고 얘기하면 이 삼각형의 모양을 나타내는 직선의 의미들로 각각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래를 가지고 위에 그림을 추론하게 만드니까 이 형태들을 기억하시고 위에 있는 녀석들의 그림을 꺼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포인트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테마는 이렇게 2가지입니다 라고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문제로 다시 한번 접근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34번 아주 강한 대표적인 문제 유형 하나 나타났고 36번 아래쪽에 있는 평면의 분할 개수로 문제를 출제한 유형입니다. 두 문제 풀어보고요. 37번은 별표 크게 하나 치시고 저희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일단 두 문제 34번부터 먼저 출발 한번 해볼게. 34번 문제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괜찮았나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 지금 문제 한번 스타트 포인트 잡아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지금 조건 던지는 거 보이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2가지만 기억하시라고요. 첫 번째, 평행하면 되고 평행도 2직선이나 3직선.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면 된다고? 교점이 일치하면 된다고. 그지? 교점이 일치한다라는 녀석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세 직선의 교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두 직선의 교점을 먼저 구하시고 나머지 직선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과정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일단 한번 가볼 테니까 잘 봐봐. 위에서는 x 플러스 2y는 0이라는 녀석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완벽한 식들이 존재하고요. 나의 미정계수 a가 설정된 직선은 이렇게 아래에 한 직선밖에 없죠. 그지? 그럼 이제 얘네들의 관계는 사실상 이 위에 있는 녀석과 아래의 녀석, 위에 있는 녀석과 아래에 있는 녀석들의 관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판단하면 된다고. 의미 괜찮죠? 지들이 평행하든 안 하든 상관없잖아.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평행 조건입니다 얘기하는 1번 조건에서는 내 기울기와 네 기울기만 같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정보 하나를 해석하면 되는데, 자, 잘 봐요. 완벽한 식을 가지고 내가 개수의 비를 따지고 싶어.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 녀석의 y가 지금 얘랑 뭐야? 2배지. y가 2배면 x도 2배다라고 판단하시면 돼. 비례식으로도 가능한 거야. 의미 괜찮아? 그러면 결국 아래에 있는 a의 2배가 위에 있는 1과 같다라고 판단 가능하죠. 그지? 그래서 a 값은 2분의 1. 이게 1번의 1. 자, 두 번째. 얘랑 얘랑도 평행할 수 있죠? 1이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배.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a는 1이라고 얘기하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평행 조건 첫 번째가 끝난다고요. 얘네들끼리 평행하면 지네들은 절대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걸? 자, 두 번째. 교점이 일치합니다의 형태로 넘어갑니다. 교점이 일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일단 포인트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이런 거라고? 이런 거지. 그지? 의미를 보자면, 그림으로 의미를 해석해보자면 한 녀석은 x-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이고 한 녀석은 x 플러스 2y는 0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어떠한 개수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직선 하나가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선을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 완벽한 혹은 내가 계산하기 쉬운 두 개의 직선에 먼저 시선을 우리가 두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둘을 통해서 뭐 해? 교점을 구한다고. 얘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이지. 그지? 근데 교점을 구하고 나면 어디로 시선을 바꾸시면 되냐면 바로 이 직선의 시선을 바꾸시면 된다고. 그럼 그 직선에는 이 교점이 위의 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구한 그 교점을 이 녀석에 대입하면 포인트가 끝난다고. 이게 이 문제의 아이디어인 거야. 가능해. 세 개 다 미정계수가 선택될 수 있어. 그럴 때는 편한 쪽으로 두 개 먼저 연산하고 그 교점을 대입해서 연산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돼. 의미 괜찮죠? 오케이. 얘는 그래도 그 중에서는 좀 편한 완벽한 식이었기 때문에 둘의씩 가서 교점 구하러 갑니다. x-y 플러스 3은 0이요. x 플러스 2y는 0이요라고 얘기하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겠죠?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은 0이라면 y의 값은 1. 1을 대입해서 2가 되고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곧바로 체크 가능합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교점 찾았잖아. 나의 교점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1이었네. 그 녀석을 포인트 마무리 들어갑니다. 내 식에 대입한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럼 이제 대입의 상황을 통해서 A값 찾으러 갑니다.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Y에 1 대입하면 된대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1이 0이라고 얘기하니까 A의 값은 2입니다라고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했다. 자, 그렇게 돼서 결국 A의 전체 값을 찾았습니다. 2분의 1이라는 값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있었고요. 그리고 2라는 값이 있었죠. 전체를 더하면 얼마니? 라고 얘기하니까 2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나의 합은 2분의 3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더라. 의미 괜찮죠? 예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36번 두 번째 스타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보시죠. 오케이, 스톱. 자, 이 정도면 일단 시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멈춰보시죠. 여기 문제 포인트 봐봐. 자, 좌표 평면 네 부분 별표 하나 쳐셔야지. 그지? 자,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세직선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나의 원이 어떻게 네 개로 나뉠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지? 세 개가 평행해야만 나의 교점이 생기지 않고 평면이 네 개로 분할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라고. 오케이. 결국 이 녀석이 의미하는 건 세직선 모두 평행.
자, 근데 세 직선이 평행하면요. 오, 왜 이게 딱 포인트가 잡히면 문제가 끝났냐면 여 녀석이 나한테 너무 인사를 해주죠. 안녕, 나 다 있어. 그지? 그럼 이 다 있다라는 녀석들에 관해서 얘네들이 평행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개수비로 따지면 된다고. 2y라는 녀석이 y가 되려면 2분의 1배니까 1이라는 녀석이 2분의 1 되면 a가 돼서 a는 2분의 1로 끝이야. 그지? b의 관계를 확인하시면 여긴 곱하기 2분의 1이라고요. 개수의 b의 상황만. 의미 괜찮수?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1이 2가 됐죠. 오케이. 곱하기 2의 관계. 그럼 2 곱하기 2 4잖아. b는 4라고.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그걸 개수의 b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손쉽게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판단 한번 해주시면 얘네들이 하면 2분의 9 포인트 끝이라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굳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손 쓰고 막 머리 쓰고 이러지 말고요. 그냥 보자마자 바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정도 정리하시고 37번. 자, 요거는 우리가 같이 갈 건데 그래도 문제 적을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쭉 눈으로 보고 한번 손은 대봅시다. 자, 여기는 같이 한번 갈게요. 하나씩 생각하면서 우리가 완성을 지어봐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어떤 표현의 문제 유형이었냐면 얘는 이렇게 각꼭지점에서 대변의 큰 수선의 교점에 대한 표현을 주는 문제였다를 해석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요. 오케이? 이 녀석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은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됩니다. 자, 각각의 좌표들이 나타나서 a, b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정도를 이 정도에 2,8 정도를 한 요 정도에 꾸며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라는 녀석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는 지금 a, b이기 때문에 뭐 한 요 정도에다가 한번 보시죠. 그죠? 가능하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0, b는 2,8, c는 어딘가에 정도로 일단 정리가 가능할 거고 그 상태에서 삼각형이 나타납니다. 자, 이 삼각형에서 각 대변의 그은 수선의 교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선의 발이 표현돼야 된다라는 걸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수선의 발을 그으면 언제나 그랬듯이 얘네들의 교점은 서로 일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합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이 일치합니다의 표현의 그 점을 2,3이라고 줬으니까 여기를 2,3입니다라고 표현하시죠. 의미 괜찮수? 콜. 자, 그럼 이제 2,3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A값, B값을 찾으러 가야 돼요. 호? 자, 첫 번째 보이는 건 뭐니? 얘는 사실상 세 개의 직선에 대한 지금 사실 관계야. 근데 한 점에서 지금 만났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구할 수 있다 정도는 알아. 그죠? 2,3이라는 교점이 있으니까. 근데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지금 세 개의 직선의 교점의 관계이긴 하지만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가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의 직선과 얘네들의 관계는 언제나 직선이 수직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입니다의 정보로 기울기 정보로 하나 선택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다시요. 좌표가 좌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금 1번 과정의 노란색 선분으로 우리가 표현한 수직 관계로 들어가 보면 A, B라는 녀석과 누구? 여기에 이 녀석을 예를 들어 T라고 표현하면 CT라는 녀석은 수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정보가 나타났다는 거 판단 가능하죠. 수직 정보가 기울기라는 정보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 m 곱하기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아는데 그 녀석을 활용할 수 있는 각각의 좌표들이라는 걸로 판단하자고요. 의미 괜찮죠? 그러면 A와 B 사이의 기울기는 m이라고 표현하면 2 빼기 1 3분의 8 빼기 0 8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고 그 녀석이 수직관계를 나타내는 m'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CT의 기울기는 이 녀석의 역수의 마이너스니까 m'은 계산하지 않고도 마이너스 8분의 3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바로 꺼낼 수 있게 된다고요. 역수의 마이너스.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제 그 m'이라는 녀석의 CT를 우리가 좌표의 의미로 이제 기울기 의미로 달아보면 A에서 2 뺀 녀석분의 B에서 3 뺀 녀석
이렇게 표현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죠. 1번식입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 정보로도 넘어가 보자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나의 두 번째는요, 어떤 녀석의 수직 관계를 확인해 볼까? 라고 보니까 요런 것도 있지. 어디야? 요런 거. 파란 선, 이 녹색 선으로 일단 우리가 가볼 거면 녹색 선과 이 녹색 선, 얘네들이 서로 수직 관계입니다라는 지금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보이죠? 걔를 두 번째 선택으로 한번 가보자고. 자, 두 번째 선택으로 넘어오는데 첫 번째 BT라는 녀석이고요. 두 번째 AC라는 녀석이죠. 얘네들은 수직이야. 의미 괜찮수? 자, 그러면 BT의 방정식을 구하고 BT의 기울기를 구하고 AC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 순간 이 녀석에서 멈칫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표현 잡아봐. 뭐가 보였냐면 B의 T의 X좌표가 서로 뭐해요? 뭐하죠? 같죠? 같으면 기울기 구해볼까? 2 빼기 2분의 8 빼기 3이지. 분모가 뭐가 돼? 0이 되죠. 저거 지금 기울기가 있어 없어? 기울기는 없어. 가능. 우리 다시 어디 가셔야 되냐면 첫 번째 했던 직선의 방정식을 떠올리셔야 돼. 자, 이러한 녀석도 직선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얘만 직선이 아니었지. 누구도 있었어? 세로의 지금 직선도 있었고 가로의 직선도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 중에 얘는 기울기가 0이라는 표현은 가능해. 그지? 상수함수기 때문에 x가 모두 다 사라지고 뒤에 상수만 남은 녀석이자. m의 값이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한데 누가 불가능하냐면 바로 얘가 기울기가 불가능한 녀석이야. 얘는 기울기가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기울기는 없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세로인 직선은 절대 기울기가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기울기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직선의 이름이 바로 누구였냐면 x는 a였고요. x는 a는 어떻게 찾느냐? 바로 이렇게 찾는다고. x값이 서로 같은 녀석들에 대한 좌표를 연결한 나의 직선의 방정식은 y값에 상관없이 얘의 이름은 x는 2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의미 괜찮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수직관계를 확인해야 되잖아. 자, 이렇게 기울기가 없는 녀석의 수직관계를 표현해야 된다는 표현의 의미가 나타날 때는 언제나 여기 지금 집중하시라고요. 어떻게? 세로인 직선은 가로인 직선과 수직이죠. 가능? 그러면 결국 기울기가 없는 녀석의 수직관계는 기울기가 0인 녀석이라고. 가능하겠어? 오케이. 그러면 가로인 녀석의 수직관계는 누구야? 기울기가 없는 녀석이잖아. x는 k라는 녀석의 수직은 y는 l, y는 l이라는 녀석의 수직은 x는 k. 이렇게 서로의 관계에 축과 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축에 평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수함수와 기울기가 없는 나의 x는 k, 그러한 녀석들이 수직관계를 나타낸다고. 의미 괜찮죠? 그러면 결국 이 수직관계를 나타내는 기울기가 0인 녀석은 y는 b입니다 정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앞에서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bt는 x의 값이 공통의 2였습니다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 정보를 통해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ac라는 녀석은 결국 y의 값이 얼마로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요. 얘가 x는 2야. 그러면 이 녀석의 수직인 얘는 y는 얼마라고? 그지? y는 서로 같은 직선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의 y의 값이 0이니까 y는 0이라는 직선이 되겠지.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 포인트를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 잡으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뒤에 있는 b의 값이 y의 값이니까 0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 b는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했더라. 자, 그러면서 문제가 손쉽게 끝나버렸지. 여기에서 b라는 녀석이 0이라는 걸 찾아버렸기 때문에 다시 b라는 걸 0이라는 걸 찾아버렸기 때문에 그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은 들어가서 마이너스 3을 만들고 마삼 사라지니까 a-2가 8이었어야 되죠. 그래서 a의 값은
10이라는 녀석이 나타난다는 거 바로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더하면 10. 자, 10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부터 출발 한번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난이도가 꽤나 있는 일단 표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씩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 녀석을 보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이런 걸 좀 봐야 돼. 이런 거. 항상 지나는 점을 지닌 직선의 방정식. 이 테마를 가지고 이러한 녀석의 테마로 옮겨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직선이 누군지 일단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 요라 쉽게 먼저 갑니다. y는 m의 x-3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러한 녀석은 딱 보자마자 어머나? 보여? 그죠? 얘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지? 3,2 가능해? 자, 항상 지나는 점을 지나는 곧 지닌 직선의 방정식이란 이 항상 지나는 점은 단어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항등식의 의미를 가져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의 식 x와 y에 대한 지금 표현의 1차 함수라는 지금 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m이라는 녀석이 또 다른 미지수 하나로 공통문자로 들어왔어. 그죠? 그럼 항등식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였냐면 이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m이 사라질 수 있는 x의 값, 곧 이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 필요했고 그 녀석에 따라서 남은 좌표가 2입니다라는 게 지금 보였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항등식을 활용하면 반드시 x는 3이고 그에 따라서 y는 2가 남습니다의 표현으로 3,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죠? 그럼 이 녀석을 그래프로 표현하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3,2에다가 점을 찍고 수많은 나의 이 3,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더라. 체크할 수 있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 하나 나타나고요. 한 단계만 더 확장해서 한번 봐볼게요. 그럴 때는 뭐 이렇게도 한번 봐볼까? 자, 식을 제가 일단 하나 1차 곧 나의 일반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거 있대요. 아이, 째려보지 말고 이 k 플러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1y 더하기 5k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이 0이라는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있답니다. 그죠?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녀석이 항상 지나는 점은 얼마니? 라고 나한테 물어본 거야. 어떡할래? 그지? 이제 아이디어를 봤잖아. 이 녀석은 졸라 편하죠. 보여줬으니까. 그지?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나에게 또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그때도 똑같다고요. 포인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미지수는 x와 y 뿐이야. 근데 그 미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지수에 집중하시면 결국 여기에는 그 이외의 미지수는 k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럼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건 항등식을 활용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다가 항등식의 개념을 활용하면 그 항등식이라는 녀석을 활용할 때의 미지수의 주인공은 x, y의 이외의 미지수 k라는 녀석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가능하죠? 앞에는 m이었고 여기는 k였다고. 그렇게 되면 이 식은 빨리 k에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한 단계 정리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k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2kx니까 2x 남고 마이너스 ky니까 마이너스 y 남고 플러스 5라는 녀석이 남겠지. 그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다시 두 번째 남아있는 식들을 다시 뒤에다가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란 녀석이 남아있겠지? 그리고 는 0이라고 얘기하잖아. 가능해?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 녀석이 항상 지나는 점을 표현하려고 봤을 때 얘 k란 녀석이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뒤에 녀석이 남아있는 식과 같은데 그게 는 0이니까 얘도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정확하게 항등식에서 우리가 해결했던 방법과 동일한 패턴들의 의미가 나타나게 됐고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 한번 해보면 2x-y 더하기 5는 0입니다와 4x-y 더하기 3은 0입니다의 직선의 교점이 곧 나의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 이거지. 의미 괜찮죠? 그럼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입니다의 정보로 x는 1이요. 그래서 y는 7이요라는 지금 포인트에 의미가 나타났더라.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항상 지나는 점은 1,7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의 상황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는 과정이다. 항등식을 활용한다는 포인트에 해석으로 넘어간다는 거 판단하시고,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가본다고요. 잘 봐. 이제 이 테마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거야. 얘네들의 의미를 볼게. 얘를 보면 얘 뭐야? 사실은 직선이죠. 얘 봐봐 뭐야? 직선이지. 하나씩에 지금 직선이 있죠. 그리고 걔네들의 교점은 1,7이지. 그지? 근데 이 1,7이라는 지금 교점이 얘한테 의미하는 거 볼래? K가 설정되어 있고 그 식들에 대한 지금 식을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시켰을 때 얘는 이 1,7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이 표현됐죠. 그죠? 기울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저 앞의 상태를 해결하라고. 같은 표현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7밖에 없으니까 1,7에 점을 찍고 수많은 직선들이 표현됩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가능해? 자, 근데 이 녀석을 요렇게 바꿔볼게요. 아이디어를 반대로 바꿔서 결국 2x-y 더하기 5는 0이라는 녀석과 4x-y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이 0입니다라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로 바꿔볼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이라고요? 1,7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 1,7이라는 녀석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을 표현하라고 얘기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1,7이라는 녀석을 점을 찍고 이 수많은 직선들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식을 찾을 거야. 근데 벌써 찾아져 있었다 이거지. 의미 괜찮수? 이렇게 표현하면 그 녀석은 기울기가 얼마일지 모르는 네 0을 활용한 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됐다. 이거 표현 가능해? 의미 괜찮죠? 아이디어의 반대 해석인 거야. 앞으로 나타나면 K로 묶고 뒤로 나타나면 K를 설정한다 라는 표현으로만 해석하면 된다고. 예로 갔던 표현을 반대로 올리면 결국 두 직선을 지나는 나의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당연히 K라는 녀석을 임의의 하나의 식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나머지 4x-y 더하기 3은 0이라는 녀석을 실어주면 결국 이 식의 의미가 기울기는 누구일지 모르는 나의 K에 대한 항등식의 의미에서 각각이 0입니다라는 직선이 나타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의 표현이다. 체크 가능해진다고.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느냐 혹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느냐의 방향의 차이일 뿐 항상 지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나의 형태는 동일하더라라고 패턴을 잡으시면 돼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정리 한 번만 할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의 형태가 활용되고요. 두 직선이 일반형으로 표현될 때 언제나 한쪽의 K 설정으로 직선을 표현하시면 되더라.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표현됩니다. 의미 괜찮지? 요건 직선에서보다는 사실 원에서 활용되는 아이디어니까 여기서 잘 기억하시고 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 표현의 의미를 동일하게 패턴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옆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 연습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볼까? 일단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39번 먼저 하고 그 다음 38번으로 가서 표현 하나 보고요. 여기는 그래도 다 해야 되겠다. 39, 38, 40, 41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가볼 테니까 39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시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39번 출발합니다. 오케이, 스톱하시고 이 문제는 같이 한번 가볼게요. 바로 출발 한번 해볼게. 문제 한번 봐봐. 자, 두 직선을 보여주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L이라는 녀석을 표현합니다.
보여. 자, 여기가 완벽한 식이니까 우리 완벽한 식에다가 K 설정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K의 위치는 내 의미대로 아무 쪽에나 설정해도 상관이 없다의 표현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최대한 편하게 설정하려면 내가 다 개수를 가지고 있는 앞식의 K를 설정하는 게 편하다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네. 의미 괜찮지? 그렇게 되면 이 직선 정리하면 2K 더하기 2X입니다. 마이너스 2K 더하기 3Y고요. 3K 더하기 A입니다. 이게 나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요. 의미 괜찮겠죠? 항등식을 활용해서 포인트를 직선의 의미를 만들어버렸다. 체크하시면 되고, 이러한 직선과 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직선이 수직이라고. 어헐! 나의 직선과 너의 직선, 곧 이 직선을 L이라고 얘기해서 이 L과 저 아래에 있는 지금 나의 직선이 수직관계다. 포인트 던지면서 포인트 끝. 그죠? 직선을 찾았잖아. 방정식이 필요했을 뿐 방정식을 만들고 나면 이 둘의 수직관계라는 거 곧바로 두 직선의 위치관계로 간다고요. X 앞에 개수들의 서로의 곱 더하기 Y 앞에 서로의 개수들의 곱 그 값이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수직관계였다. 기억나시죠?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곱하기 B 프라임이 0입니다의 일반형의 나의 수직관계 활용 포인트 체크하시고, 그러면 4K 더하기 4 플러스 6K 마이너스 9는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 10K는 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결국 K의 값은 2분의 1이라는 거 우리가 손쉽게 구해낼 수 있었더라. 오케이. 그러면 결국 K의 값이 2분의 1이 됐으니까 뭐 찾은 거? 내 직선 다 찾은 거. A 빼고 K 자리에 이제 우리는 직선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직선이 거의 다 완료되겠죠. 의미 괜찮나요? 엉키. 자, 그렇게 되면 직선에다가 집어넣은 식을 여기에다가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L이라는 녀석은 K가 2분의 1이 들어가기 때문에 1 더하기 2인 3X 마이너스 1 더하기 3인 2Y 2분의 3 더하기 A는 0입니다의 식이 됐다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의미 괜찮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다시 자 이렇게 됐으면 결국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L이 3,B를 지납니다의 표현, 다시 문제 안에서 L이 3,B를 지난다라고 표현해줬기 때문에 대입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 가능했을 거고요. 나의 위의 점 3,B입니다라는 표현의 의미로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되면 X자리에 3이 들어가서 9가 되고요. Y자리에 이 B가 되고요. 2분의 3 더하기 A는 0이란 녀석이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지? A 더하기 2B라는 값이 나타났고, 얘네들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1 됩니다라는 것도 판단 가능했더라. 그죠? 정보 하나인데 나한테 값을 구하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지만 치다 보니까 헤헤 나의 2배잖아 라고 얘기하는 문제의 의미는 2A 더하기 4B 구하기 곱하기 2의 가정으로 꾸며주세요. 마이너스 11입니다의 문제였다는 거 체크 가능하다. 의미 괜찮을까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잠깐 쑥 쳐다보면 되죠? 9, 2, 18, 21인데 제가 11이라고 썼네요. 그죠? 아무도 냄새 못 맡았죠? 제가 먼저 맡았으니까 실수 아닙니다. 그죠? 윤서야? 그렇게 정색하면서 쳐다보기 있어? 어디 한번 실수 한 번만 확인만 해봐. 뒤집어 봐볼라니까. 컬!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1입니다의 문제였다는 거 체크하셔라.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38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문제의 방향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의 풀이의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풀이보단 더 편한 풀이가 존재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해요. 무튼 어떤 방향이든 최대한 풀어보시고 답을 내시고 같이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요. 렛츠고! 문제를 너무 정형화시키지 말고 힌트의 해석을 포인트로 잡아서 이 범위의 문제가 아닌 풀이로도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사실은 얘는 지금 현재 단원의 문제이기보단 그 전에 배웠던 녀석을 활용하는 표현이라는 거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승현이 다 풀었나?
오케이.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의 문제의 답은 2였다고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런 거야. 얘는요, 나의 직선이 너네들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그지? 그러면 이 표현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죠. 그잖아. 직선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3개가 무슨 의미를 얘기했냐면 하나의 직선이 나머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의 표현이었다고. 그러면 이 의미는 더 중요하게 해석해야 되는 건 얘네들의 교점이 일치합니다의 교점 일치 포인트로 해석해주는 게 중요했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힌트에서의 교점 일치가 들어오면 항상 시선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완벽한 식에 눈을 두셔야 된다고. 편한 쪽으로 두 개를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기억납니까? 얘네들의 표현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직선과 그리고 하나의 직선으로 이 녀석들을 교점을 찾고 그 교점을 내가 마지막 나타난 이 직선,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는 이 녀석에게 대입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라는 게 세 교점이 일치한다라는 표현이라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시면 되냐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과 x 마이너스 y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0이라고 놓고 위아래를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야 되겠네. 더합니다. 3x 마이너스 6이 0이라니까 x의 값은 2입니다라고 곧바로 찾아내서 그 녀석을 대입하면 2 빼기 1 곧 y는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 이거지. 이게 1번 가정의 지금 나의 위치의 의미였고요. 두 번째, 그 상황을 통해서 교점 2,1을 찾으면 그걸 내 직선 너에게 대입합니다의 표현이 들어가니까 곧 x 플러스 ay는 4위 2,1이 존재합니다의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해지고 대입하면 2 더하기 a가 4니 a의 값은 2입니다라는 문제였다는 거 빠르게 체크 가능했다. 의미 괜찮겠죠? 이렇게 이 힌트 해석이 들어간 문제 38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아래 있는 40번 문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답을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스톱. 자, 같이 한번 갈게요. 문제의 답은 5번이었죠? 자, 이 문제도 봐봐. 이 문제도 지금 각각이 다 똑같아. 그죠? 맨 앞에서 일단 먼저 우리의 대표적인 표현 보여드린 거고 이 녀석도 그 표현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이긴 해. 그죠? 교점들에 대한 관계, 직선에 대한 교점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은 언제나 식의 설정이 가능하다. K의 설정으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중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표현하셔도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유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쳐다보는 표현에서는 나의 직선과 너의 직선의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냄새가 내는 대로 출발하시면 된다고. 얘는 더 강력했던 게 뭐야? 완벽하잖아. 그죠? 미정계수가 없지? 그럼 교점 우리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그럼 교점을 구하고 점 사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다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서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기를 많이 건드려 놓는데 그 무기 중에 먼저 떠오르시는 거 표현하시면 되고 그걸 빠르게 연산하시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당연히 교점 구하는 과정, 곧 방정식의 과정과 그 교점 두 개를 통해서 곧 점 두 개를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단순하잖아. 그지? 오케이. 그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라고요. 여기다가 2배를 시킵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는 0이죠. 위아래를 빼. 7y 플러스 16이 0이네. 얘는 그러면 이 상황으로 연결하면 꼭 이렇게 저처럼 바보 같은 짓을 할 때가 있긴 하죠. 그죠? 문제가 좀 잘못 만들어지면 이렇게 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출제해서 나머지로 가면 연산이 더럽게 주는 문제들은 존재하긴 해. 그지? 근데 그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니 이 상황으로도 보여드리긴 할게요. y의 값이 마이너스 7분의 6이랍니다. 16이랍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아무런 쪽에다가 대입을 하자. 이쪽에다가 대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7분의 32 마이너스 7, 6의 42
7분의 42는 0입니다가 되기 때문에 x의 값은 7분의 10입니다라고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하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의 교점 7분의 10, 마이너스 7분의 16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1번 가정으로 보시고요. 두 번째 가정으로 바로 들어가자. 그러면 결국 나한테 존재하고 있는 점은 1, 마이너스 4라는 녀석과 7분의 10, 마이너스 7분의 16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곧바로 기울기와 한 점을 선택해야 되는데 미쳤다고 얘로 가면 진짜 심장 떨리죠? 연산 더러워집니다. 위에 걸로 가겠죠. 1,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을 한 점으로 선택할게. 그러면 기울기만 한번 구해보자.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뺄 거야? 7분의 10에서 1을 빼면 7분의 3이지. 다시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뺄 거야? 얘는 7, 4, 28이니까 7분의 16에서 7분의 28을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바뀌는 거 보시면 7분의 12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7, 7 약분되고 3, 4, 12가 되니까 얘의 m의 값은 4라고요. 의미 괜찮나?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아주 깔끔한 기울기 사이에 1,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 됐으니까 y는 4,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고 4x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해진다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포인트. 좌표축에 잘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라는 걸 해석해보면 결국 마이너스 8이라는 위치와 2라는 위치를 찍어서 직선을 연결했을 때 나의 x축과 y축에 잘린다라는 말은 곧 이 사이 직각삼각형의 의미를 부여하더라. 그죠? 나의 직선이 이렇게 해서 이만큼과 이만큼을 제외하고 이만큼이 잘렸다 이거지. 의미 괜찮죠? 그러면 그 잘린 부분에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는 이 녀석이 의미가 됐습니다. 자, 여기는 2,0이었고요. 사실은 길이가 2였죠. 여기는 0, 마이너스 8이었고 사실은 8이라는 길이였죠. 피타고라스를 활용해서 바로 길이를 구해버리면 되니까 좌표축에 의해 나타난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활용 64 더하기 4 68이었습니다. 4, 1, 7, 7, 4, 28 2루트 17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한 의미 괜찮겠지? K 설정으로 문제를 푸셨던 분들은 한번 뒤에까지 쭉 진행하셔서 식을 꺼내서 답을 구하시면 동일한 답이 나타난다는 것까지 파악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죠? 근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 의미대로 파악하고 그대로 진행해서 답을 구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 그 중에 이 40번 문제에서 그리고 38번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각각 그 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표현들이 존재하더라. 체크 한 번씩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자, 심화 표현 하나만 가봅니다. 41번이에요. 근데 이 녀석도 별표는 작은 별표 하나 채워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한 번 알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거 판단 한번 보면서 출발 한번 해볼게요. 41번 갑시다. 오케이. 좋아요. 자, 문제 표현 바로 가볼게요. 벌써 답이 나온 것 같고요. 답은요 2번입니다. 그죠? 자, 이 표현의 의미는 어떤 문제 유형이었냐면 유형적으로 아주 좋은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을 지닌 직선이 되자. m이란 녀석에 따르는 곧 항등식의 의미 1,3이란 녀석이 나의 항상 지나는 점이야 라고 얘기하는 쟤는 직선이지만 점으로 보셔야 되는 표현이다. 의미 괜찮지? 그리고 아래로 내려왔더니 이번에도 또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점을 보여주면서 그 사이를 지나기 위한 M의 범위를 물어봅니다. 어허! 사이를 지나야 되는 범위를 찾으려면 어디로? 그래프로 먼저 가봐야 되겠지. 판단 기준 보시고요. 3,4라는 녀석의 점을 찍고 5,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의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나의 선분은 이렇게 A, B가 나타나겠죠. 그랬을 때 저 직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3이 필요했습니다에 제 또한 점이었다는 거 판단하시고요. 수많은 직선들이 나타날 때 얘가 이 사이를 지나려면 결국 넌 서로의
끝점을 연결한 각각의 선분들 사이에 있어야지. 의미 괜찮죠? 다시 나의 직선과 나의 직선 사이에 있으면 그 사이의 직선이 너를 뚫고 지나가게 된다고. 만나게 된다고요.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모든 관계가 다 점들을 이용한 기울기 관계였다라는 포인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x 앞에 기울기가 m이었기 때문에 그대로의 각각의 기울기들을 활용합니다. 위에를 m1이라고 보면 3 빼기 1분의 4 빼기 3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했을 거고, m2는 5 빼기 1 4분의 마이너스 1 빼기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겠죠? 걸. 그래서 결국 내 녀석의 m이라는 범위는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를 지나야 되니까 각각의 그 위치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았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 11번 공식과 그리고 활용의 포인트만 적어보고 일단 우리가 마무리 지어 볼게요. 한 단계 더 11번 개념까지만 우리가 던져보고 앞 시간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시죠. 자, 이번 파트는 이번 파트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제가 이따가 뒤에 시간이 조금 부여되면 유도는 보여줄게요. 근데 이 파트는 진정한 공식이에요. 절대 안 건드려. 이걸 서술형으로 출제한다? 미친이야. 오케이?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식이 너무나 당연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식을 활용하는 문제들이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무슨 말이니? 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아니까 나의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점 x1, y1이 있대요. 이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의 값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나의 내린 수선의 발까지가 내 거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해야 되고, 아이디어는 그런 거야.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거리를 우리가 d를 구해보면 d는 이렇게 된답니다. x 앞에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의 제곱 루트 붙인 녀석 분의 절대값 위아래를 x와 x, y와 y를 연결해서 곱해요. ax1, by1 그대로 끝내면 c가 아쉬우니까 c는 그대로 이 오른쪽에 붙어서 플러스로 붙어서 절대값이 되더라. 어떻게? d를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판단하시면 돼. 가볍게 예시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4x 더하기 3y-3은 0이라는 지금 나의 직선과 1,3 사이의 거리 구하래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 보시고 바로 가는 거예요. 가능? 그러면 d는 어떻게 구해? x 앞에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의 제곱 루트 붙인 거 보내 절대값 4 곱하기 1 3 곱하기 3 빼기 3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죠? 그럼 분모는 5가 되고요. 분자는 9가 된다고. 그래서 거리는 5분의 9였다고. 그지? 이걸 도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녀석과 이러한 녀석 사이에 내 수선의 발을까지의 거리가 5분의 9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고. 의미 괜찮지?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녀석은 어디에 아이디어까지 활용이 가능해지냐면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가능해진다고요. 그죠? 세 개의 점이 다 존재해. 그지? 세 점이 존재할 때 넓이 우리가 이따가 표현을 한번 해드릴 거지만 미리의 아이디어는 이 녀석이 유도된 식으로 우리가 공식화시켜서 갈 때 첫 번째 유도 방식이 이 녀석을 직선으로 보는 거죠. 그죠? 여기를 x1, y1 얘를 x2, y2 얘를 x3, y3라고 놨을 때 이 두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그 녀석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잖아.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그럼 그게 높이가 되는 거고 둘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밑변 구할 수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넓이를 구하실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까지 넘어갈 수 있는 나의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다. 표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활용하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만 더 볼게요. 어떤 녀석이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할 때는 동일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L1과 L2가 있고요. 두 직선이 평행하대요. 그죠? 그러면 평행할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다는 건 거리는 언제나 수선의 발, 최단 거리를 얘기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떠한 점에서 선택한 나의 길이들을 표현하더라도 항상 지금 보이죠? 간격이 같을 수밖에 없는 직선이었잖아. 거리는 뭐해? 같다고요. 그죠? 그러면 어떤 지금 상황에서 선택해도 길이가 같다는 건 결국 어떻게 아이디어를 꺼낸다 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연녀석들의 거리가 서로 다 같으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꺼내냐면 결국 하나는 점을 임의의 점으로 선택하고 그 점에서 나의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거리로 대치한다. 표현 의미 보시면 돼. 의미 괜찮아? 다시 한 직선은 점으로 볼 거야. 근데 그 점은 어떤 점이어도 상관이 없어. 의미 괜찮지? 그리고 하나는 직선으로 볼 거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할 거라고요. 의미 괜찮겠죠? 가볍게 예시 한번 들어볼 테니까 여기도 한번 봐봐. 자, 이번에는 아까 4x 더하기 3y-3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보여줬으니까 이러한 녀석과 4x 더하기 3y 플러스 5는 0이라는 녀석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기울기가 지금 서로 같잖아. 그죠? 개수비가 같은 것들 나타나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과정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땐 우리는 곧바로 딱 보자마자 쉬운 거 찾자고. 3과 3 보이죠? 콜! y에 1 넣으면 0 되잖아 얘. 그럼 얘 0 들어가면 되지. 0,1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한 직선은 지우면서 점을 만들자고요. 의미 괜찮죠? 임의의 점이라는 거 그냥 임의의 아무거나 하나 찾기만 하면 되니까 얘는 점, 그리고 얘는 직선. 그래서 어떻게? 둘 사이의 거리로 간다고. 아래 건 직선이니까 x 앞의 개수 4의 제곱 더하기 y 앞의 개수 3의 제곱이 되고 위에는 절대값 붙어서 나 곱하기 나 0이고요. 나 곱하기 나 너고요. 거기에 5가 붙어있죠. 의미 괜찮지? 그래서 결국 얘는 5분의 8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빠르게 판단 가능해진다고. 자, 이런 녀석의 개념 하나만 더 던져볼게요. 여기는 이제 거리의 의미를 붙여서 앞에 있는 항상 지나는 점을 지닌 직선과 연결시키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단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만드니까 개념으로만 정리 한번 하면 다시 이 녀석을 개념으로만 정리 한번 하면 사실상 여러분들은 편하게 문제를 보실 수 있어. 자, 무슨 말인지 가볼게. 우리는 이 점 구할 수 있죠, 그죠? 어떠한 식이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야? y는 m에 x-3 더하기 2 이런 거 나오면 우리는 이거에서 항상 지나는 점이 3,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 이거지? 이러한 녀석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바로 a, 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한 거야. 오케이? 항상 지나는 점을 지닌 직선이라는 녀석이 하나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고정된 한 점 c, d 예를 들어 a 2,3 얘기하자고. 의미 괜찮지? 그 상황을 통해서 첫 번째 물어보는 건 무엇을 물어볼 수 있냐면 그 직선 L과 c, d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의미 한번 봐봐.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가볼 건데 직선이라는 녀석이 3,1을 지나는 항상 지나는 점을 지닌 직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3,2에다가 점을 찍고 수많은 직선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직선이 어떤 녀석일지 모르잖아. 자, 이러한 직선과 함께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했냐면 2,3과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2,3이라는 점을 찍겠죠. 그래서 이 직선들 간의 거리는 직선이 어떤 직선일지 모르니까 이런 거리도 될 수 있고 이런 거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리도 될 수 있고 이런 거리도 될 수 있다 이거야. 나타나는 모든 직선들 간의 관계에서 직선의 점과 사이의 거리가 나타나죠. 그죠? 근데 그 중 무슨 값이냐면 바로 최대값이야, 최대값. 자, 언제가 최대일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라고요. 자, 이제 그림이 복잡해 보이니까 한번 다시 그려서 갑니다. 2,3이라는 지금 점이 있고 3,2라는 점이 있어. 얘는 점이고 얘도 점인 거야. 그지? 근데 이 점은 직선을 닮는 점인 거야. 근데 얘와 얘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라고 얘기하면 그때 언제냐면 바로 이거라고요. 나와 너가 수직일 때. 이때가 거리의 최대가 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면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가볼게. 얘네들은 수많은 직선이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선으로 기준점을 잡은 거야. 그 기준점이 뭐냐면 나의 A라는 점과 그리고 B라는 점이 지나는 서로가 거리가 되는 지금 나의 직선 하나를 직선 기준점으로 잡은 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A와 B라고 봅시다. 문제의 조건에서는 얘가 B고 얘가 A죠. 우리의 개념의 조건에서는. 그죠? 그럼 이제 A와 B란 녀석의 지금 점들 사이의 거리가 나의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걸 체크해서 나머지 직선들을 확인해 봤더니 어떠한 직선이 그려지더라도 이쪽으로 혹은 이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더라도 다시 이러한 직선이 혹은 이러한 직선이 그려지더라도 그 상황에 따르는 거리를 구해보면 수선의 발이 표현된다 이거지? 그죠? 수선의 발이 표현되면 결국 보이니? 내가 빗변이고 너는 높이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언제나 얘가 더 크죠? 그죠? 언제나 얘가 빗변이고 얘가 높이니까 얘가 더 크죠? 어떤 길이가 그려지더라도 더 이상의 나보다 길이가 긴 길이는 나타날 수 없다의 표현인 거야. 의미 괜찮아? 그러면 이러한 아이디어로 저기다가 거리의 최대값은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냐면 항상 지나는 점을 나타내고 그리고 고정된 점을 표현해서 둘 사이의 거리의 문제가 물어봐졌다. 무조건 A, B가 답입니다라고 표현 하나 해놓으라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곧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게 거리의 최대값의 의미입니다. 의미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의 L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이니? 방금 표현했듯이 나의 AB라는 녀석이 지금 이 직선의 수직 관계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문제의 직선을 나타낸 거라고. 이게 L이잖아. 그죠? 그러면 나와 너가 수직 관계라고 얘기하는 지금 정보에 따라서 나와 너가 수직입니다 라는 정보에 따라서 A와 B의 좌표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이 녀석의 기울기를 M'이라고 놓으면 서로는 역수의 마이너스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콜. 그러면 결국 이때 L의 기울기 우리가 표현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마이너스 AB의 기울기 분의 1 이렇게.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걸 저걸로 정리해보면 얘는 루트 C-A의 제곱 더하기 B-D의 D-B의 제곱입니다라고 표현 가능하고 얘는 AB의 기울기 역수시켰으니까 D-B분의 마이너스 C-A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구해지는 상황 자체를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결국 걔네들의 개념을 정리합시다. 마지막 포인트라는 거 체크 한번 하시죠.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45번 문제 한 문제 풀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마지막 45번 문제에다가 이 녀석을 한번 적용시키고 연습하셔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케이. 스톱. 자, 이 문제는 사실 보자마자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죠. 그지? 요런 거 보자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3,2라는 점을 지나는 지금 직선 보여줬지. 그죠? 이건 그냥 떼놓고 지금 나의 항등점 보여준 거야. 항상 지나는 점. 그러면 3,2라는 녀석이 의미하는 건 좌표 평면에 의해서 한 점을 지금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이 표현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녀석도 일단 점으로 보자고. 3,2. 오케이. 근데 그 상황과 뭐의 지금 관계냐면 원점이에요. 얘죠? 그죠? 그 원점과의 최대 거리를 나타내는 지금 직선을 찾으래. 그럼 얘의 지금 거리가 곧 O와 P 사이의 거리가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직선 찾으라고. 그죠? 그럼 누구야? 얘겠지. 가능합니까? 근데 얘의 기울기 찾으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0,0과 3,2라는 점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직선의 수직관계를 나타낸다고. 그럼 얘의 기울기 구할 거 아니야? 얘의 기울기는 3분의 2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하자. 그 녀석에 대한 나의 기울기 역수의 마이너스. 그러면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죠? 이렇게 움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문제의 패턴들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질 테니까 그 문제 나올 때마다 공짜식으로 풀어서 맞추시면 된다고. 정리 하나 합니다. 그죠? 자주실제되는 유형 개념 삼아 정리 한번 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수업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고생들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직선 뒤에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자취의 파트 마무리 한번 다루어 보면서 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